네, 안녕하십니까. 솔브들, 초급반 애들이네요. 중급반 이강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C++로 손쉽게 스택 다루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스택이란 게 뭔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스택은 흔히 리포라고 말하죠. Last in, first out 형태의 자료 구조입니다. 한글로 하면은 후입 선출이란 얘기예요. 나중에 들어간 원소가 먼저 나오는 자료 구조입니다. 컴퓨터의 메모리가 이 구조를 채용하고 있고요. 아래와 같이 푸시 연산과 팝 연산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초기 연산, 초기 상태에 비어있는 상태에서 삽입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블럭이 들어가고요. 또 삽입을 하면은 그 위에 이렇게 쌓여서 가장 이제 마지막에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오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연산 세 가지만 살펴보자면 스택의 최상단 인덱스를 의미하고요. 팝은 스택에서 원소를 하나를 빼는 걸 의미하고요. 푸시는 스택의 원소를 삽입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스택은 STL 라이브러리 스택을 통해서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샵 include 스택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허벅지 죄송합니다. 스택 제가 스택 부등호 자료형 이름으로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택에 데이터를 스택.푸시 데이터를 통해서 스택에 데이터를 넣을 수 있고요. 스택.팝 명령어를 통해서 스택 최상단의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팝 같은 경우에 삭제를 하고 그 값을 리턴하는 경우도 있는데 STL의 경우에서는 삭제만 한다는 거를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스택.팝 명령어를 통해서 스택의 최상단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스택.size 스택의 크기를 반환하고요. 스택.empty 스택이 비어있으면 1 아니면 0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왑 명령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A 스택과 B 스택 데이터를 서로 바꾸는 명령어인데 스택 말고도 Q나 덱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택 대표 문제로는 괄호 문제가 있습니다. 뭐 식을 예를 들어서 적었을 때 올바른 식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문제인데요. 뭐 인간은 눈으로 쉽죠, 사실. 이렇게 적힌 거는 올바르지 않은 문제라고 수식이라고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데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 모르니까 이런 문제들을 종종 내고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스택 이렇게 상태가 있어요. 자, 여는 괄호가 들어오면은 스택에 푸시를 해라. 그래서 이거를 읽었어요. 이거를 읽어가지고 이거를 읽었으면은 이거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읽었어요. 읽었으면은 스택에 푸시를 합니다. 그리고 얘도 들어왔으니까 스택에 푸시를 해요. 이 친구도 들어왔으니까 스택에 푸시를 해줍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닫는 괄호가 들어오면은 팝을 해줘야 합니다. 팝을 해줘야 돼서 팝은 빼는 명령어죠. 스택에서 이렇게 오른쪽부터 이렇게 하나 하나 지우고 둘 둘 지우고 셋 지워야죠. 하고 스택이 비었는데 맞아 한 번 더 지우려 하니까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괄호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고요. 괄호가 맞지 않는 상황은 팝을 해야 되는데 원소가 없는 상황, 모든 원소를 확인했을 때 스택에 원소가 남아있는 상황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 괄호가 종류가 한 개의 경우에는 스택을 쓰지 않고도 푸는 것이 가능합니다. 뭐 스택 말고도 그냥 변수를 하나 둬가지고 지금 이 수가 몇 개 있다, 이 수 빼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데 괄호의 종류가 여러 개일 때 이게 조금 복잡해집니다. 자, 각 괄호가 들어왔을 때 푸시를 해주면 됩니다. 각 괄호가 들어오면 푸시를 해주고 이제 마찬가지로 닫는 괄호가 들어오면 팝을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요. 괄호가 맞지 않는 상황에 하나가 추가가 됐죠. 자, 팝을 했을 때 들어온 원소와 대칭이 아닌 상황. 이럴 때 괄호가 맞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모든 원소를 확인했을 때 스택에 원소가 남아있는 상황도 그 괄호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여는 괄호가 더 많은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자, 스택에 이거 넣고 얘 이 친구 만났으니까 팝을 한번 해주면은 수식이 끝나는 경우에도 지금 스택에 메모리가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괄호가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원소 확인했을 때 스택에 원소가 남아있는 상황, 팝을 했을 때 들어온 원소와 대칭이 아닌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소괄호면은 소괄호끼리 대칭이 돼야 되겠고, 대괄호면 대괄호끼리 대칭이 돼야 되겠고, 중괄호면 중괄호끼리 대칭이 돼야 되겠죠. 네, 원소가 대칭이 아닌 상황일 때도 괄호가 맞지 않는 상황이고요. 팝을 했을 때 원소가 없는 상황도 괄호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세 가지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또 다른 스택 대표 문제로서 중위연산과 후위연산을 변환하는 문제를 볼 건데요. 일단 중위연산, 후위연산이 뭔지 먼저 설명하자면은 저희가 평소에 쓰는 식은 중위연산입니다.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쓰죠. A 플러스 B 곱하기 C 이런 식으로 쓰는데 컴퓨터가 이걸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후위연산입니다. 기호를 또 뒤로 보낸다고 해서 후위연산이라고 합니다. 기호를 이제 앞에 있는 두 수가 기호를 만나면은 그 기호로 연산을 합니다. 보시면은 A 플러스 B 곱하기 C는 A, B, C 곱하기 플러스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 A, B, C 이렇게 읽고 곱하기에 도달했을 때 B 곱하기 C 이렇게 연산을 합니다. B 곱하기 C로 연산을 하고요. 이 자리에다가 그 연산한 값을 대신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A랑 플러스 B 곱하기 C의 값을 연산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처음 보면 복잡한데 아마 보면 볼수록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 같은 경우에는 A, B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고요. 괄호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 괄호의 연산 순위를 따라서 이렇게 바뀝니다. B, C 플러스 A 곱하기 이런 식으로 연산 순서에 따라서 바뀌죠. 그래서 후위 연산식은 괄호가 없다는 것을 조금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후위 연산을 조금 알기 위해서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후위 연산 실행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연산자가 아닌 원소가 들어오면 스택에 푸시를 해주면 되고요. 자,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곱하기 C라는 게 있다고 쳐보고 여기를 스택이라고 쳐봅시다. 자, 연산자가 아닌 원소가 들어오면은 스택에 푸시를 합니다. 네, 말 그대로 피연산자가 들어오면은 스택에 푸시를 한다는 거고요. 연산자가 들어오면 처음 팝한 원소를 B, 다음으로 팝한 원소를 A로 지정한 후에 계산하고 결과를 푸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A 이제 그걸 계산할 때는 A 연산자 B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스택이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스택이 이제 후입 선출 구조다 보니까 나중에 들어온 연산자가 뒤에 가 있어야지 이제 백이나 나눗셈처럼 순서에 이제 결과가 달라지는 연산들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식이 끝날 때 원소를 팝해서 팝하면은 연산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연산식이 잘못될 수가 있는데요. 식이 끝났을 때 스택의 원소가 한 개를 초과할 경우에 연산식이 잘못된 거고요. 연산자로 인해 팝을 해야 하는데 스택의 원소가 부족할 경우에도 연산식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이제 나눗셈 연산이 있었을 때 0으로 나누는 경우는 당연히 잘못된 경우가 되겠죠. 이런 부분을 보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A 플러스 B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부터 잠깐만 이거는 중위연산식이니까 A, B 곱하기 플러스 C, C,